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어제는 없던 눈가에 주름 하나를 발견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조금 더 차오르는 것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그것을 세월 혹은 나이 듦의 당연한 흔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흔적들이 당신이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이 전자레인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 기계가 특히 식은 흰쌀밥을 데울 때 우리 몸속 혈당을 통제불능의 롤러코스터로 만들어 노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이라는 만성질환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숨겨진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소식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은 오르내리고 점심만 먹으면 나른하고 피곤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그 해답을 바로 당신의 밥상 위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전자레인지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치고 더 나아가 최고의 의사들조차 극찬한 당신의 운명을 바꿀 4가지 황금 밥상 비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밥상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닌 최고의 명의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 속에서 유독 잊히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70평생을 누구보다 반듯하게 살아오신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 매일 새벽 약수터에 오르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죠. 식단 또한 기름진 것 하나 없이 늘 채소와 생선 위주로 담백하게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 선생님을 10년 넘게 괴롭힌 것이 바로 혈당 문제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혈당 앞에서 그는 좌절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의 눈물 섞인 질문은 의사인 제게도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일지를 꼼꼼히 살피던 제 눈에 모두가 간과했던 한 줄이 들어왔습니다. 점심, 냉장고의 밥을 전자레인지에 2분 데워서 먹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너무나 평범한 습관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혼자 사시는 김 선생님은 밥을 많이 지어 냉장고에 소분해 두고 끼니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편리함을 위한 그 작은 습관이 그의 10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밥과 전자레인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혈당 지수 GI와 2차 호화라는 2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속도계입니다. 흰쌀밥은 그 자체로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마치 혈당계의 슈퍼카와 같습니다. 그런데 밥을 식혀 냉장고에 보관하면 밥 속 전분 분자들이 재배열되며 단단해지는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 자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현상입니다. 문제는 바로 전자레인지의 폭력적인 가열 방식에 있습니다. 찜기나 냄비가 밥을 외부에서부터 수증기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 데우는 포옹과 같다면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쏴서 밥알 속 물 분자들을 초당 수십억 번 격렬하게 진동시켜 마찰열을 일으키는 고문과 같습니다. 이 거칠고 불균일한 가열 방식은 이제 막 단단하게 재결합했던 전분 사슬들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 결과 갓 지은 밥보다 훨씬 더 분해가 쉽고 흡수가 빠른 상태가 되는데 영양학에서는 이를 2차 호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혈당 슈퍼카였던 흰쌀밥이 냉장 보관을 통해 잠시 일반 세단이 되었다가 전자레인지를 만나자 로켓 추진기를 단 슈퍼카로 재탄생하는 셈입니다. 이 밥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우리의 췌장은 이 재앙을 막기 위해 인슐린을 쥐어짜내며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결국 지쳐 쓰러지고
우리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인슐린 신호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혈액 속에 남겨진 당분들은 갈 곳을 잃고 떠돌며 혈관을 망가뜨리고 우리 몸 곳곳에 만성염증이라는 불을 지릅니다. 식후 피로감, 무기력증, 늘어나는 뱃살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는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과 치매라는 깊은 심연으로 서서히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4개의 황금 열쇠가 바로 우리 부엌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 밥 지을 때 이것 한 스푼. 첫 번째 비법은 밥을 지을 때 천연 발효식초를 딱 한 티스푼 넣는 것입니다. 사과식초, 현미식초 모두 좋습니다. 시큼한 맛이 날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밥 2컵 4인분 기준 5cc 한 스푼이면 충분하며 식초의 아세트산은 휘발성이 강해 밥이 되는 과정에서 신맛은 모두 날아가고 오히려 밥의 풍미와 단맛을 올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일본의 한 권위 있는 연구에 따르면 밥에 식초를 넣는 것만으로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35%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일부 초기 당뇨약에 버금가는 효과입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 아세트산은 우리 소화관에서 똑똑한 교통경찰 역할을 합니다. 밥의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아제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늦춰 당분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가파른 절벽 같던 혈당 곡선이 완만한 언덕으로 바뀌는 기적, 오늘 당장 경험해 보세요. 두 번째 열쇠, 흰쌀밥의 가장 충성스러운 파트너. 두 번째 비법은 밥을 지을 때 일부 4분의 1 정도를 귀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귀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혈당의 수호자입니다.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아주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물을 만나면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해 밥알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코팅합니다. 이 젤 코팅은 당분의 소화 흡수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추는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리는 강력한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소화되지 않은 베타글루칸은 대장으로 내려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를 관장하는 장내 유익균들의 최고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혈당 안정, 체중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력 강화, 이 모든 것을 귀리 한 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 몸속의 화재를 끄는 황금가루. 고혈당 상태는 우리 몸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이라는 불을 끊임없이 지핍니다. 이 불이야말로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이 불을 끄는 가장 강력한 천연 소화기, 바로 강황가루입니다. 다 지은 밥 위에 혹은 볶음밥을 할 때 강황가루를 4분의 1 티스푼 정도 살짝 뿌려주세요. 강황의 핵심 성분 커큐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염,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커큐민은 몸속 염증을 줄여 인슐린에 둔감해졌던 세포들의 민감성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세포의 문이 다시 열리면 혈액 속 당분은 원활하게 에너지로 사용되고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커큐민은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추에 든 피페린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00%까지 치솟습니다. 또한 커큐민은 지용성이므로 볶음밥처럼 기름과 함께 조리하거나 식사 시 지방이 든 반찬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밥 위에 당황과 후추를 살짝 뿌리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몸에 가장 견고한 방화벽을 세워줄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 식은 밥의 기적,
회춘 영양소 마지막 비법은 식은 밥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올바르게 식힌 밥은 갓 지은 밥보다 훨씬 건강한 회춘푸드입니다. 비밀은 바로 저항성 전분에 있습니다. 밥을 지어 실온에서 식힌 후 밀봉하여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보관하면 전분 구조가 재결정화되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분해할 수 없는 저항성 전분으로 변합니다. 이름 그대로 소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않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저항성 전분은 대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지키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핵심 물질인 부티르산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조리법. 이렇게 냉장 보관한 밥은 절대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마세요. 그 폭력적인 가열 방식이 애써 만든 저항성 전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에 부드럽게 찌거나 좋은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약불로 천천히 볶아 데우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과정을 통해 천덕꾸러기 식은 밥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슈퍼푸드로 재탄생합니다. 식초 한 스푼, 귀리 한 줌, 강황 한 꼬집, 그리고 식은 밥을 대하는 지혜. 이 네 가지 비법 중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것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진정한 건강은 값비싼 약이나 영양제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 대한 관심과 지혜 속에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젊은 자녀분들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건강하기에 부모님의 혈당 걱정이 멀게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이 작은 지혜를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것, 밥 한 그릇을 지어드릴 때 식초 한 방울, 귀리 한 줌을 더하는 그 작은 행동이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위대한 효도이며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께 그리고 소중한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가 그분들의 노년을 고통스러운 약과 주사 바늘로부터 해방시켜줄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을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힘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지혜와 건강이 늘 당신과 함께 하기를. 오늘부터 당신의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명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